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약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HLB하고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외인이 좀 들어온 상황인데요.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좀 밀린 모습이고요. 자, 제가 제약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어제와 오늘 하락을 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주가라는 것이 뭐 빼는 하락을 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매도 물량이 그쵸? 매수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빠진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어떠한 이유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 이때만 해도 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어제 이탈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좋은 자리를 갭상승을 하면서 이때부터 좋은 위치였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좋은 위치였는데 더 좋은 모습을 분명히 갭상승하고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꼬리를 달았죠. 그럼 이 위치는 자 저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캔들 두 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항받고 빠진 것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를 어제 일부 이탈, 오늘 이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길게 장대 음봉이 생기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지지가 돼요. 하락을 시켰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제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수급은 기관과 외인과 개인의 수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급을 하나하나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서 매수냐 매도에 대한 수급을 얘기하는 거지 기관 외인 개인을 나눠서 말씀하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약을 지금 뺀다라고 하면 HLB와 생명과학의 모습 그러니까 수급이 좀 흩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LB와 생명 쪽에 수급이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약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과 LB가 동시에 또 같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주가를 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제약에 하지만 그래도 이 물량을 어떻게 제약 물량을 생명과학과 LB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승은 아니어도 어떻게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가 LB와 생명과학이 그런데 제약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것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락에 대한 것을 만약에 LB와 생명과학이 제약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LB와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하락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은 최저점은 오늘 찍고선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이 나올지 추가로 밀릴지 이것을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약이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 했을 때 특히 하락을 한다 했을 때 LB와 생명과학은 반등을 하더라. 아 그러면 이거는 방향성인 것이 아니라 수급을 봐야 되겠구나. 아 수급에 대한 것이 제약이 LB와 생명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LB와 생명과학의 하락에서 저점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LB에서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는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판단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HLB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방향과 이제 수급이에요. 그래서 제약의 방향을, 자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졌을 때 LB와 생명과학을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깨졌을 때, 자 제약이 하락을 했을 때 LB와 생명과학이 올라오더라 그러면 이제 수급을,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좀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B 보겠습니다. LB는 지금 수급상으로 본다. 자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혹시라도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물량만 제가 이렇게 좀 볼게요. 외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혹시 외인,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세력이다, 이거는 무조건 중장기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외인의 수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 어, 어차피 제가 뭐 매수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매수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매수는 할 것이다. 네가 뭐라고 해도 이 종목은 올라간다. 그러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간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였죠? 매수. 매수 가격이 낮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여기 최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것과 일단 수익만 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가장 그래도 낮은 가격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외인이 들어와도 주가는 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혹시라도 세력이다 언제 빠질 때마다 자 이제 모아가야 할 근거가 외인. 제가 이거를 오늘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다가 외인 수급이 궁금해서 이렇게 좀 확인했어요. 그리고 LB하고 생명과학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다. 이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빠질 때마다 어 글쎄요. 네. 그래서 자 이걸 말씀을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셨던 분들도 그러네라고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외인이 아무 외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치에 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위치와 흐름이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매수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한다든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없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외인의 수급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아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그리고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시간 끌기 딱 좋다. 그러니까 뭘 시간을 끄느냐면은 그냥 상승에 대한 미련을 남길 수 있는,
예, 그런 내용거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 시간만 끌면은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된다. 예, 그렇게 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인의 수급만 갖고서는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아, 이거 분명히 개인들 외인의 수급을 믿고 이렇게 좀 계속 매매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되는 매매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인들이 받아주는 그리고 뭐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만약에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받아주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상승이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물량을 받는 것. 그러니까 상승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뺄 때, 상승이나 뺄 때 전체적으로 좀 외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 받아주고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와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외인의 물량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 엄청 높이 올라와 있는 데다 위치다 이렇게 여기에 정리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상당히.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외인과 세력도 그러니까 외인이 세력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물량 외인과 세력에 대한 물량이 꼭 구에서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니까 외인의 물량만 갖고서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의 물량이 가장 많았을 때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치가 지금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매매를 올라갈 때마다 매수한 거잖아요. 매매를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매매한 거죠. 그런데 아쉽게 최고점에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올 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과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면 이게 세력일까? 그러니까 외인의 수급을 믿고선 우리가 중장기를 갈 수 있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자, 계속 지금 저항이 생기는 모습.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계좌가 녹습니다. 오늘은 자, 상승할 때 매수 안 하셨죠? 예,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저점에서 매수. 자,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매수를 어차피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에 대한 그리고 저점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종가상 하셔라.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밑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렇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평단이 차이가 무진장 납니다. 네, 좀 표현이 좀 좀 그랬습니까? 네, 무진장이라니까 그러긴 했는데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매일 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차이가 나요. 매일이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서만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이렇게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 최저점 자리, 종가는 이렇게
이렇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이 저점은 이 위치가 되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거는 상당히 높은 자리다. 이 차이를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수익 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부족한데 지금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모습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전에도 HLB 그리고 HLB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패턴과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흐름에 있어서 자 주가라는 게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갭상승을 한다든지 주가를 상승하고 빼는 거 이것은 정형적으로 물량을 일단 뭐 개인이 외인한테 또는 외인이 개인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언젠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작년에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이런 위치에서 제가 분봉을 말씀드렸어요. 분봉을 계속 분석을 해드리면서 넘기는 거다. 물량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빠졌어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보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분봉이 아니라 일봉상에서 넘기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처럼.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그것을 넘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뭐죠? 위치상의 흐름. 위치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상승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반등의 기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 말고요. 답답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주가를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듣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무조건 한다든지 또 홀딩만 무조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빠질 것을 어느 정도 이 모양을 그냥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네, 같이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 더하기 1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식도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 100% 수익을 봐야 돼요. 왜? 1 더하기 2라는 걸 아는데 여기가 이렇게 빠지고 다음에 올라가네 패턴이 흐름이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명과학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리를 지켰는데 왜 반등이 안 나오느냐. 제가 주식은 상승이냐 하락을 모른다. 그렇죠? 상승과 하락이 이게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를 안다? 기준은 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은 지나보면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지지가 되죠. 빠지면 어떻게? 저항이 됩니다. 오늘도 저항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항받고 빠지죠.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지를 받고 자, 갭 하락을 하죠. 지지 라인이 갭 하락을 하면 뭐다? 밀리는 거다. 그래서 많이 밀렸다. 그리고 또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아까 제가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이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지지다. 지지 라인인 걸 알죠.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지지를 받아요. 그럼 1 더하기 1은 2.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1 더하기 1은 2가 이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다.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0도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하고 이탈되면 손절. 제 기준이 100%다 맞으면 저는 손절 안 치겠습니까? 저도 손절 엄청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 치죠. 손절을. 그 기준에 대해서 매매 방법이 있으니까 아주 짧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준은 여기인 건 알지만 이제 추가적인 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빠질 때는 매수는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매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시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이 종목에 있어서 지금은 매수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늘도 일단 저항이 생겼어요. 그럼 추가로 일단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라는 건. 근데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반등을 하는데 반등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다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또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죠? 이건 누구나 아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위치와 반등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죠. 반등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거지 많이 빠졌다라고 매수하고 계속 물타기하고 비중을 늘린다.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제 저항이 생기는 위치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